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요즘 올림픽 분위기가 그냥 후끈 달아오르지 않죠? 네, 좀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올림픽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언론에서는 어쨌든 올림픽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뜬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더위 아닐까. 아,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스포츠야 지금.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이 산 약 밑에 있는 편이어서 네. 그동안 좀 시원하게 지냈는데 네, 그럼 시원하죠. 네, 작년과 올해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아, 다른 분들께 죄송한 말이지만 열대야를 모르고 살았는데 올해는 많이 덥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더울 때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립시다. 뭐지 이거? 아무튼 어거지긴 하지만 네. 리우 올림픽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북한 선수들이 출전한 종목들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탁구 했었고 오늘은 역도. 네. 북한하면 또 역도 강국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역도에 네.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북한 역도 강국으로 우뚝 섰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최근에 또 최근에 이상한데, 그러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3개 따면서 그 국제사회에서 역도 강국이다, 북한 역도 강국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러면서 역도 강국이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위상이다 이렇게 보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뭐? 약물 관련해서 도핑 테스트에서 걸린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약물 이 도핑 테스트 상당히 까다로워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림픽엔 또 러시아 선수들이 대거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예, 출전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또 IOC에서 결정 내려가지고 뭐 25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는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자세하게 보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육상 전체 선수들이 다 못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죠.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테니스의 뭐라고 합니까? 여제라고 하나? 아무튼 그 샤라포바. 예. 이 선수도 좀 약물 시인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이게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약물이어서 선수들이 썼는데 올해 들어서 바뀌면서 새로 이렇게 기준에 들어간 약물이다. 네, 그런 약물을 복용했던 선수들이 대대적으로 적발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적발이라고 하기에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겠네요. 작년까지는 허가가 됐는데. 샤라포바 선수는 거의 뭐 그게 그 경우고요.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뭐 아무튼 그러겠죠. 네. 북한 역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4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 3개를 역도에서 땄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역도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고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11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 4개를 역도에서 땄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도에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하장사들이 많네, 북한에. 네. 특히 2014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종합 1위까지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했었는데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중국이 절치부심을 하고 원래 역도 세계 최강국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작년에 다시 1위 자리를 이제 탈환했었습니다. 중국 어떻게 이기지? 인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는 7명인데요. 남자 56kg급의 엄윤철 선수, 69kg급의 권영광, 김명혁 선수, 77kg급의 최전희 선수 이렇게 남자 4명이 참가를 하고요. 여자 선수들은 63kg급의 최효심 선수, 75kg급의 림정심 선수, 75kg 이상급의 김국형 선수 이렇게 3명이 참가를 합니다. 김국형 선수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다이빙 선수 중에도 김국형이라는 선수가 있죠. 이름만 같은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체조 선수 중에서도 김국형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긴 다이빙 하다가 갑자기 75kg 이상급의 역도 선수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북에는 동명이인이 참 많은가 봐요. 네. 북한에 김국형이라는 이름이 유행인가 보네. 이때 이 나이 또래. 뭐 그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수만 3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출전했는데요. 이 중에서 금메달 노릴 수 있는 선수로는
남자 56kg급의 엄윤철 선수와 여자 75kg급의 림정심 선수가 꼽히고 있는데요. 네. 저희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엄윤철 선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 금메달 예. 땄나요? 예, 금메달 따지 못하고 은메달 땄습니다. 아, 이제 이런. 1위를 다투었는데 예. 은메달 땄습니다. 네. 뭐, 은메달도 잘한 거긴 하죠. 네. 네. 실제로 엄민철 선수가 이번 올림픽 때 그 개인 최고 기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계 302kg을 들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303kg 들었거든요. 1kg 늘었네요. 네. 그런데 그 중국 선수가 갑자기 탁 나와가지고 또 중국! 네, 그래서 307kg을 들었어요. 어우.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약간 제가 원래 잘했던 선수인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중국 선수? 룽칭 취안이라는 선수입니다. 예. 룽칭 취안. 네, 네. 발음이 어려운데 이 선수 기록을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도 290한 2kg, 3kg? 네. 그러니까 거의 14kg, 15kg 이상 기록을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몇 년이었죠? 2008년이었어요. 2008년, 올해가 2016년이니까 그러니까 8년 전에 예. 8년 만에 14kg을 네. 늘렸다. 근데 8년 만이 아니라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기록이 그 정도였어요. 그 2년 만에 14kg이나 기록을 늘린 거죠.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버렸네요. 네. 엄윤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실력이 계속 꾸준히 상승했었거든요. 예. 그 4년 전에 런던 때 금메달 땄을 때는 293kg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깝다. 10kg 늘었는데 이 중 선수가 취안이 그냥 14kg 확 들어버리면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안타깝네요. 원래 이제 엄민철 선수가 인상에서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인상 기록이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134kg 이거 이제 개인 최고 기록이거든요. 인상에서 상당히 잘했는데 더 잘하는 선수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좀 은메달 땄다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야, 기록이 아무튼 이번 올림픽에서는 역도 기록이 다들 대표 늘어난 거네요. 네. 1, 2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스포츠 과학도 발달하니까 예. 뭐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브라질이 아무래도 좀 적도에 가까우니까 중력이 좀 작아서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몇 그램 정도는 영향 줄 겁니다.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엄민철 선수는 경기 끝나고 나서 이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는데 경기를 못해 이렇게 됐다. 정말 많이 아쉽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고요. 네. 앞으로 세계 선수권과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향후에도 이번에 기록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무튼 엄민철 선수도 은메달 땄다. 이게 소식이고. 네, 이미 결정 났고. 네, 앞으로 6명의 이제 선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림정심 선수가 아까 또 주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림정심 선수는 여자 75kg급인데 이 선수는 런던 올림픽 때 그 여자 69kg급에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 땄던 선수입니다. 이번엔 그러면 몸무게가 늘었네요. 인천 아시안 게임 때부터 체급을 올렸더라고요. 체급을 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고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동메달 땄었습니다. 그때는 체급 올린 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때 나와서 기록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메달 땄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세계 최강자 선수보다는 한 20kg 정도 기록이 차이가 크네요. 그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비등한 정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 때는 2k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또 림정식 선수가 인상 경기라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용상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상황이었는데도 합계에서 2kg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실력은 대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메달 딸 것 같은데 왠지. 예,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부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실력만 발휘한다면 금메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금메달 따면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체급 다르게 해서 2연패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선수 외에 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남자 69kg의 김명혁 선수, 여자 63kg의 최효심, 여자 75kg 이상급의 김국향 선수입니다. 네, 뭐 다 메달 노리는 것 같은데요, 왠지? 네.
일단 출전했으니까 메달 노리겠죠. 네. 네, 실제로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이 정도가 아닌가 네.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제가 왜 꼽았냐면 지난해 있었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합계에서 3위에서 4위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메달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가능성 좀 없나요? 네, 나머지 선수 권영광 선수하고 최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는 꾸준히 출전을 했어요. 네. 근데 기록이 이제 뭐 5위권 밖에 기록을 꾸준히 기록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키로 수를 보더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기록이 계속 향상되는 모습이다라면 이런 추세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러지는 못한 모습이어서 기대하진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룽칭 키아 선수가 2년 만에 14km 이상 뛰었던 것만큼 이 선수들도 기록이 향상되면은 메달 딸 수도 있겠죠. 네. 조사를 상당히 꼼꼼하게 했네요. 네. 옛날 기록까지 다 뒤져가지고 메달 가능성을 다 네. 훌륭하십니다. 여자 75kg 이상급의 김국향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딸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기록만 따지면 김국향 선수가 1위가 맞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보면 1위, 2위와 차이가 15kg 이상 나는 상황입니다. 1위, 2위가 중국과 러시아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좀 압도적인 실력이어서 이 선수들이 출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어요. 네. 리오 홈페이지에 갔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출전 선수들이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확인 못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다면 김국현 선수가 당연히 이제 금메달 딸 수 있지만 출전한다면 금메달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역도의 강국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시작은 일단 은메달로 시작을 했지만 네. 앞으로 남은 선수들도 있으니까 네. 더 좋은 성적 나오기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